자, 이제 95과 명사 변화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명사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뭐죠? 성, 수, 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게 이제 명사에 이제, 인칭 대명사가 붙을 때 첨가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는 명사 단어 자체의 변화. 수많은 형태의 명사들이 있는데, 고대 형태에서 히브리어가 된 명사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을까? 동사 변화에는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변화는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 패러다임 하면 다들 동사 변화만 생각을 하는데, 이 문법 책에서는 명사 변화도 아주 질서 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늘 들지만, 앞에서 다 공부한 거 왜 또 하나 하지만, 아마 이 명사 변화의 어떤 규칙성, 동사 변화에 규칙성이 있었던 것처럼 명사 변화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자, 그럼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A를 보니까 명사가 절대형에서 연계형으로 변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명사 형태의 변화는 절대형에서 연계형으로 바뀔 때 있었죠. 그 다음에 복수 또는 쌍수 될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대명사 전미사와 소유격 전미사를 취할 때 모음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명사에서 이와 같은 변화들을 일컬어 우리는 어형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inflection. 그러니까 어형이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inflection을 지금 현재 이 주옹과 무라우카 선생은 이 inflection, 그 다음에 conjugation, 그 다음 declension, 이 단어를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안 써요. 그냥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저희 이제 문법 용어, 정리된 문법 용어 개념을 이 안에 넣었는데, 어형 변화는 기본적으로 굴절이죠. 이 굴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활용으로서 conjugation, 그 다음에 명사 변화는 declension.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는 declension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본 문법책의 저자는 활용과 고경을 둘 다 굴절로 표기를 하는데, 저는 동사 변화는 활용으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서 변화는 굴절이나 고경 대신에 그냥 어형 변화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굴절 대신에 그냥 명사 변화, 동사의 활용 대신에 동사의 활용. 왜냐하면 이 책 전체를 이렇게 통일성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죠?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이것이 굴절이니 고경이니 활용이니 하는 것보다 좀 더 일반적인 어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강세의 이동, 약화 또는 억제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B로 가면 몇 가지 어형 변화 형태에서 무거운 전미사 can, ham, 해는 함께 오는 경우는 가벼운 전미사와 함께 올 때 모음 변화에 있어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간에서 명사의 어간에 가벼운 전미사가 오느냐, 무거운 전미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무거운 전미사와 함께 나오는 어간은 일반적으로 연계형을 취한다. 가벼운 전미사와 함께 나오는 어간은 절대형이다. 그래서
말케이에서 말케이캠, 말케이햄은 연계형이 되었죠. 그러나 절대형 멜라킴, 멀라카이, 말르케이가 멀라로 되었죠. 그죠? 말케이, 멀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연계형, 여데이가 연계형이니까 여데이햄이고, 그러나 야다임이 절대형인데, 야다브. 그러니까, 무거운 전미사가 오게 되면 어간에 가벼운 연계형이 붙고, 가벼운 것이 오면 절대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씹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어간 형태를 가진 명사들도 있는데 라글레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라글레이 캠과 그 다음에 라글라이는 같죠. 그죠? 라글라이. 절대형이나 연계형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여성 복수 오트를 가지고 있는 명사는 소유격 전미사를 붙일 때 복수 연계형을 사용한다. 이런 절대형과 연계형이 무거운 것이나 가벼운 것에 따라서 달라지구나. 그 다음에 C를 가니까 모음의 분포와 관련하여 모음 분포가 나오네요. 전미사가 없는 명사와 전미사가 없는 명사와 전미사가 없는 완료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탈락될 수 있는 두 모음이 있을 때 명사에서는 첫 번째 모음이 탈락되고 완료형에서는 두 번째 모음이 탈락된다. 우리에게 이런 공부가 필요한지 늘 의심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명사에서는 다바르가 첫 번째 모음이 탈락하니까 드바림, 그죠? 자케니, 즈케나. 그럼 완료형은 뭐예요? 카탈이잖아요, 그죠? 카탈인데 완료형은 두 번째 모음이 탈락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모음이 탈락하니까 카틀라가 되잖아요. 카틀라. 그죠? 명사에서는 첫 번째 모음, 드바림. 동사에서는 두 번째 모음이 탈락된다. D. 단어의 끝 닫힌 음절에서 강세가 있는 R을 취급함에 있어서 명사와 동사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이게 뭐죠? 단어의 끝. 단어 끝 닫힌 음절에 강세가 있는 그리고 강세가 있는 R을 취급함에 있어서 명사와 동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사에서 R은 문장 속에서 나오는 모음이고, 그죠? R는 그러니까 파타흐는 문장 속에서, 카메츠는 휴지 위치에 있는 모음이죠. 카탈. 우리 잘 아는. 명사에서 카메스가 나오는 것은 절대형에서 나오고 파타흐는 연계형에서 발견된다. 다바르, 연계형 드바르.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제 실수가 하나 나오는데,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 미완료형 이츠하크, 이거는 맞죠? 그가 웃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츠하크인데 여기서 커트 밑에 카메스가 와야죠. 이츠하크. 이제 파일 변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사형에서는 파타흐가 연계형의 필수적인 모음이었기 때문에 아는 휴지 위치뿐 아니라 문장 안에서도 절대형에 사용했어야만 했다. 이와 달리 동사에서는 문장 안에서 휴지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파타흐와 카메츠를 교대로 사용하였다. 어쨌든 이츠하크는 카메츠로
표현되고 명사 이름, 그 다음에 그가 웃을 것이 다는 바타우로 이스하크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